담경은 소양 상화의 담목을 가지고 있는 경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족소양에서 소양 상화, 소양경은 태양하고 양명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으면서 상화를 가지고 있는 경락이고 목이고, 그래서 상화라고 하는 거는 상자가 들어있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코라는 말하고 같아요. 코워커, 코인슈런스, 코페이. 그래서 같이 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강남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짜 화가 아니라 이렇게 누가 자기 본연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화가 아니라 누가 건드려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액션을 말해요. 그냥 오는 거는 군화라고 그래요. 군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소양 상화를 가지고 있는 단목으로 상화의 특성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화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 조금 이 뒤에 설명하는데 상화에는 이제 신상화와 간담 상화가 있어요. 그래. 조금 그게 다르고. 그래 이제 담에 대해서 내경에 이제 중정지관이라고 해요. 중정. 바른. 담은 지기하라.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다가 잠깐 시간이 나오면 원문을 좀 해석해 줄 건데, 담은 지기하라. 고들직자를 써가지고 정직하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 담은 그래서 불편불기의 장부예요. 이렇게. 불편불기. 그래서 쓸개를 수술해서 빼내면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러지. 그 무슨 말이냐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렇게 하는 거를 불편불기해서. 근데 이런 게 있어야지 결단이 딱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자기의 자부심, 주관심 뭐 이런 게 딱 있는 상태에서 결단이 나온. 그래서 뭐 이건 농담인데, 그래 다 쓸개를 떼내면 이렇게 용기와 결단력이 없지 않을까. 결정을 잘 못하고 뭐 그래 큰 용기와 결단력 이런 거라는 거. 불편불기하는 장부의 속성을 나타낸다. 유심론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뭐 갈블라더가 이런 역할을 하냐 그런 거보다도 이제 우리는 담허면 이런 게 없겠구나. 담허증을 가진 사람은 용기와 결단이 없고 우유부단하겠구나. 너 어째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정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담이 허하겠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오면 담정격을 한번 놔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호 선생이 이렇게 이 책 좀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 사암침을 이분은 심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간은 뭐다, 담은 뭐다. 근데 담은 간절한 충고, 친구로 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간절한 충고를 하고, 기행은 뭐 기이한 행정, 개이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소크라테스의 스승인가 제자인가 뭐 그런 분들이 등불을 낮에 이렇게 등불을 대낮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하니까 이게 세상이 어두워서 밝히려고. 그런 거 기행이라고 그러죠. 서경덕 선생 같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뭐 기행이 많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일에 큰 용기, 정의감을 내포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다 할 때는 과감할 때는 정의감이 속에 숨어 있어야지. 과감하고 정의감이 없이 과감한 거는 만용이라고 그러지. 만용. 정의롭지 않은 일에 용기를 쓰는 거는 만용이라고 하고, 정의로운 일에 일을 쓰는 거는 담이 세고 과단성이 있고 뭐 그렇게 좋게 표현한 그런 거죠. 상화 아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소양경이라는 거는 태양하고 양명 사이에 사람 몸을 보면은 태양은 뒤로 가죠. 족태양 방광경이 뒤로 가잖아요. 족양명 의경 앞으로 가죠. 태양하고 양명의 사이에서 인체 측면을 가는 건 소양경이라고. 소양이니까 소양을 하면서
소양 측면을 주행하면서 균형을 잡는다. 음과 양의 경계에서 추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양을 추라고 그래요. 개합 추에서. 추라는 건 중심, 별이 그런 거거든요. 요 문이 요게 추잖아. 여기 경칩 있는데 요거 이런 거. 그게 추라고. 중심을 잡는. 담경이 관절에 쓰는 거예요. 관절이 축이잖아. 이게 이렇게 축. 그런 이유로 저 문으로 얘기하면 경칩인 거야. 나중에 보면은 관절, 제절, 개통, 개소고, 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모든 제절, 이따 나오니까 안 써도 돼요. 모든 관절의 병에는 담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 개합추에서 그 외부 인자로 인해서 방아쇠 같이 이렇게 탁 당기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울컥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저번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간은 은은하게 오는 스트레스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방아쇠가 터지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폭발적이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에서 얘야 설거지 해야 이제 얘야 뭐 해라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런 거는 그때는 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엄마 편을 또 들어. 그러면 이제 양 폭발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담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담은 항상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없어질 때까지 하다 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만큼 갔을 때 산만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간경은 계속 써도 해가 없어요. 근데 담경은 계속 쓰면 안 돼. 승격을 말하는 승격. 깎아내는 침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소양상화와 소음군화의 비교. 소음군화는 이렇게 심장과 신장 같이, 신장에도 화가 있거든요. 군화는 아니지, 이거 화. 그래서 선천적인 열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열과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 활동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성될 수가. 그래서 인체의 열과 에너지를 의미하는 데고 담상화와 신상화가 있는데 어떤 신상화는 약간 어떤 성적인 그런 거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리비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담상화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성 이런 거. 예. 상승하는 화를 의미하고 군화는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를 의미한다. 내 생각인데 맞을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생리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담 하면은 결단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담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결단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은 담이 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어증이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연해요. 뭐가 두려운지 잘 몰라요. 그런 거 같이 어떤 정신신경계가 어떤 약해져서 생기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막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럴 땐 담 전격 써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승격 써야지. 막 혼자 방에도 못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해요. 환자가 진짜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런 경우엔 승격으로 갔다가 가야죠. 중정지관으로 청정지액을 저장한다. 뭐 담즙이 청정지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까 막 정직함, 올고듬 그러니까 깨끗할 것 같잖아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청정지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게 위에 오탁에서 피해서 청정지부라는 그런 설이 하나 있어요. 위가 우리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볼 때는 이거 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이가. 그래서 우이액하고 안 섞인다고 해서 따로 담즙이 우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청정지부라는 설이 하나 있고, 정서적으로 맑음, 올고듬 해서 청정지부라는 설이 있는데, 동의보감의 청정지부는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간에 남은 기운이 그 담에 저장된대요. 그래서 담에 저장돼서 그게 담에 저장돼서 그 새지 않는다. 외부로는 시물이 등명, 물건을 봐서 밝음을 얻는다. 그래서 청정지부다.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간의 맑은 정기를 받아서 저장해서 장이 불설 이렇게 써놨어요. 장이 시내 장정이 불설 외 시물이 등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청정지부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정서적으로 뭐 그런 거 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담은 인체적으로 모발하고 수염하고 관계가 있대요. 모발이 강하거나 수염이 강한 사람은 담이 실한 거로 보이죠. 머리가 얇고 수염이 없고 이런 사람 담허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형상에서. 근데 모발은 다른 장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신장은 타고난 거, 비는 후천적인 영향, 간은 저번에 이제 어떤 혈에 관한 거, 소양도 관련이 된다. 소양은 담을 말하는 거고요. 네, 영추경에 음양 25인의 족소양은 모발, 수염, 족외과와 관련이 있다. 족외과는 여기 그 바깥에 발목, 복숭아뼈 바깥쪽을 말하는데 거기가 튼튼하고 실한 사람은 담실로 보는 거예요. 거기가 약하고. 그래서 발목을 자주 삐면 담경을 써요. 발목을 자주 삐는 염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침을 놓는 것들이 다 이론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모발, 수염, 족외과. 그러니까 담을 볼 때는 또 하나는 손톱도 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도 마찬가지고요. 간도 손톱을 본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눈도 보고 폐는 이제 뭐 또 폐 나름대로 피부 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담하고 관련된 거는 모발, 수염, 족외과, 손톱의 두께를 봐요. 두께. 손톱이 얇은 건 담허로 봐요. 손톱이 얇아서 잘 부서진다. 그러면은 임상상 담허를 우리가 환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네요. 모발이 가늘다, 수염 같은 게 없다, 손톱이 가늘다, 깜짝깜짝 놀랜다, 또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잘 못한다. 그죠?